이전에 3D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로우 폴리 캐릭터 배경 공부를 하다가 이후 인체형 모델링을 시작했는데 형태가 너무 형편없이 나와서 2D로 좀 기본을 쌓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연필 소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연필 소묘 과정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입니다. 첫 과정으로 선을 그어보면서 선을 긋는다는 것도 일반적인 개념과 미술에서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꼈습니다. 일반적인 선을 긋는다는 개념은 글씨를 꾹꾹 눌러 쓴다 같은 것인데 미술에서의 선을 긋는다는 개념은 지나더라도 균일하게 바른다 는 느낌 같았습니다. 만화나 미술 쪽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던 선이 엉망이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어서 구를 그려보며 기초미술도 상당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이 즈음에 뮤직 프로덕션 쪽 유명인의 강좌 내용 중에 우리의 일은 한 방이 아니라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다 라고 해서 뭔가 지식이 이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드디어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비율에 대해 공부를 하는데 이전에 다른 인체 비율에 대한 인강을 보며 잠깐 공부한 것이 서로 어설프게 섞여 다소 혼동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머리라는 부분의 비율인지 얼굴이라는 부분의 비율인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혼동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을 살면서 인간을 평생 보고 살았다고 생각했으나 관찰이라는 것을 얼마나 무성의하게 했었고 아는 것이 없었는지를 매번 그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듣기를 묘사하는 것보다 관찰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야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진흙탕에 발을 담궈보기 전까지는 아무리 좋은 말도 그 진의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측면을 시작했습니다. 미묘한 비율 변화와 광대를 넘어가는 부분들의 면적의 크기 가늠하기 등이 꽤 어려웠습니다. 나름대로 사각형을 통해 도형화 시도를 해봤지만 얼굴은 평면이 아니고 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번 계속 되뇌이면서 그리는 과정이 꽤나 버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시기에 자를 가지고 치수를 일일이 재면서도 그려보고 수학적 비율 계산을 해보며 이런저런 시험을 해보면서 그려봤는데 결국은 어떤 감이 생겨야 잘 그려진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테면 보는 눈이랄까 그런 게 없으면 정작 자신이 그려놓고도 뭐가 틀렸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강좌 중반부부터 이런 입체 부분 인식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아이패드로 해부학 관련 앱 여러 개와 또 다른 미술 해부학 강좌를 결제해서 봤습니다. 이번 강좌와 맞물리는 부분인 두개골을 주로 살펴봤는데 두개골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 여러 오브젝트가 합쳐진 구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 날을 지내며 살펴보고 그려보고를 반복해도 쉽게 익혀지진 않았습니다. 이어서 눈, 코, 입을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각 형태를 잘 알지 못해
이 부분은 상당히 혼란스럽고 힘들었으며 지금도 힘든 상태입니다. 특히 코의 경우가 매우 어려웠는데 그나마 3D 교재를 참고해 역으로 2D에 대입해서 그려보며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눈에 집중하여 그려보는 과목에 들어와 이것저것 그려보며 생각보다 눈 또한 구조가 꽤나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눈꺼풀의 모양새를 자꾸 틀리곤 했으며 정면을 그리면서도 눈을 약간 치켜뜬 것처럼 그린다든지 오랫동안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에서의 표현 방식에 길들여져 관찰 없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을 옮기다 보니 자꾸 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표현 자체도 만화와 같은 식으로 그리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서 유튜브에서 사실적인 눈 그리기 등의 검색어로 검색을 해서 따로 반복해서 보며 공부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코의 경우 강의자분은 코를 구 3개로 설명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갔고 아직도 형태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전 3D 스컬프팅 이북이나 아이패드 해부학 앱 등을 살펴보며 코가 어떤 것들로 어떻게 조립되어 있는지 자주 보며 익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입에서 하이라이트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했고 불규칙하면서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터 표현은 아직도 어렵습니다. 또 연습하다 보면 여자의 것도 남자의 것도 아닌 입술을 그리게 되는 때가 많았으며 전체적으로도 여전히 남녀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털 표현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눈썹, 속눈썹, 머리카락, 잔머리를 그려보며 같은 털이어도 전부 특성이 다르며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따로 그렸던 부분들을 합쳐서 얼굴을 그려보는 시기엔 그동안의 문제들이 모여 전체적으로 문제를 더 키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각 입체 구조물들이 3D상 어떤 의무의 축을 기준으로 전체가 자신의 좌표에서 상대적으로 연관성을 갖고 이동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의 부재로 인해 프랑켄슈타인처럼 기괴한 결과물이 나오는 부분이 참 견디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얼굴 명암 표현에 들어왔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일부러 유튜브에서 여자들 메이크업 하는 영상을 봤는데 막상 그려보면 그동안 봤던 것들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매우 버벅거렸습니다. 게다가 앞에서의 부분들을 하나로 합쳐 얼굴을 표현하는 것도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결과가 항상 꽤나 불안정했습니다. 톤이나 명암 표현을 할 때 흐름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피부 밑에 존재하는 근육의 흐름과 같은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으며 이 부분은 아직 뚜렷한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해칭과 스머징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인물 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추가로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보며 그리다가 단일 조명이 아닌 2개 이상의 조명이 있는 사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단일 조명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조명으로 찍은 사진들의 톤 표현은 하다 보면 이해도 안 되고 크게 망했습니다. 또 사진은 투시, 왜곡 등이 들어가 눈으로 보는 것과 차이가 다소간 존재하며
이걸 모르고 따라 그리다가 왜곡된 것에 익숙해져 정작 왜곡되지 않은 것을 보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는 등의 역효과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가다가 강사님에게 형태부터 다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받아서 다시 첫 부분으로 돌아가 복습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적 부담이나 실망 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연필 소묘가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갈 길은 아직도 까마득히 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과정을 밟아오며 마지막 과정을 완료했고 스스로 보기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보이지만 연필 소묘를 시작하기 전에 그림을 찾아보고는 그래도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연필 소묘 시즌 1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 시즌엔 좀 더 여유와 진지함을 갖고 복습도 하고 진도도 나가보려고 합니다.